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탑 기사로 아주 쇼킹한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단독 사드 정보 유출 안 된다고 실무진이 반대했는데 이를 묵살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막 돌았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이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느닷없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윤석열을 지지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조국 사태부터인데요. 조국 사태를 다루는 걸 보니까 윤석열이를 데려다 보수 대표 주자로 앉혀서 대통령을 만들면 이 문재인의 온갖 악행을 수사할 것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당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 태극기 세력, 보수 우파 세력들이 윤석열로 하루아침에 갈아탈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 이른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대의라고 하죠. 가장 큰 대의로 내세웠던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악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악마라도 일단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수사 과정에서 5명인가 자살을 하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치졸한 뇌물죄로 덮어씌운 그 사람을, 그 장본인을 지지하는 유일한 명분, 그게 바로 저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악마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태극기 세력이 자신들의 변절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유일한 명분이 바로 문재인 단죄였거든요. 대통령이 된 후에 문재인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오직 이 명분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이재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에 명단도 올리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조국 사태 때는. 그럼 이재명 되란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나온 거고. 자,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임기 반환점이 돌도록 수사는 고사하고 아주 아방궁을 지어서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이 퇴임 대통령이 지방에 저렇게 내려가서 아방궁을 짓고 머무는 형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좌파 대통령들의 아주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집을 뺏겼으니까 별개로 하고요. 이 문재인의 반역적 행태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탈원전이죠. 이 탈원전은 국가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 반대로 적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 원전 생태계를 파괴한 탈원전, 그 다음에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죽을 걸 뻔히 아는 이 두 사람을 강제로 눈을 가리고 북송을 하는 이런 아주 악마적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거 반드시 수사를 해서 그 관련자를 전부 문책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4.19 이후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국기를 흔든 이런 사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코로나 당시에 거의 비상계엄 체제로 국가를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한 사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환자복 그 상태로 둘둘 말아서 그냥 화장터로 보내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집회 시위조차 다 들어막았던 그런 사건, 그리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시간을 벌어준 것,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지금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 문재인의 죄악 사건이 하나 더 터졌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유출 정보 안 된다는 실무진 반대를 묵살한 문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 이게 2급 비밀입니다.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보를 포착했다. 이거는 뭐 이적행위, 간첩행위, 여적행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공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 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또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 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 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주민들이 앞에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리고 롯데에서 골프장 부지로 쓰던 허허 벌판에 장비만 떨렁 갖다 놓고 실질적인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 있던 미군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 내용을 중국 정부와 사드 반대 시민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자, 그래서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렇게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현 전 대통령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악행을 눈감아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